네, 오늘 저희 괴산에서 아이들과 모든 주민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년 6월 10일 날 괴산이 좋아서 이사 온 문강면에 살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괴산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괴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난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4월 16일 세월호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잃었고, 또 아직도 시신조차도 찾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 육아 가족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앞에 가족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아픔도 함께 나누지만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을, 우리 나라에서 우리 살고 싶다는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들을 함께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 2시부터 오셔서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도 읽으시고, 그다음 나무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담아내고 세월호 리본도 만들고 하는 그 자리를 가졌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꽃박 1년이 지금 며칠 있으면 1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같은 마음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괴산에서 소박한 자리지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여는 순서는요, 세월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기록을 하고 다양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가 책으로 바뀌어져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는 5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숲속 작은 책방 백창화 선생님 모시고 우리 세월호에 관련된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세월호에 대한 책을 우리가 같이 좀 소개하고 나누는 자리를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백창화 선생님 모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창화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월호라는 정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일을 경험하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이 저희에게 남겼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혹은 우리들의 문제가 항상 뭔가 큰 일이 난 다음에 늘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잊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된 걸 막기 위해서 이번 세월호가 난 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 사진을 하는 사람,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걸 기록하고, 역사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업으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4.16 시민 기록단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이 돼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도 너무 안타까워할 만큼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세월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한 30여 권 정도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록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록을 남겼는데요. 지금 이 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몇 권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항상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그것의 가장 근원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책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림책과 어린이책을 만들었던 작가분들이 이 책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책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소중한 그 목숨을 잃었다라는 슬픔을 안고 이 책은 어린이책, 동화작가, 그림작가 65명이 모여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세월호의 이야기를 남긴 책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된 책들 중에 하나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전에 책들이 어린이책 작가들이 쓴 책이라면 이 책은 우리나라의 소설가들이 각각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를 쓴 책이고요. 그 중에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이야기는 박민규 작가의 글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글입니다. 그래서 박민규 작가가 쓴 글 중에 타서는 안 될 배였다.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다는 잔잔했다. 그래서 더 잔혹했다. 구조는 국가의 업무. 그러나 전부 거짓말이었다. 공공의 적이 공공일 때, 공공의 적에게 어떤 혐의가 있을 때 그 공공을 심판할 수 있는 건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 어떤 누군가는 세월호가 단순히 사고로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일 이 나라가 침몰한다면 그 원인은 그런 자들에게 있다고 나는 믿는다.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지만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국민이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국가는 국민들에게 많은 처벌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국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의무를 다해왔고 한 푼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했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왔고 만일 그런 당신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다. 국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사고로 위장된 사건은 있어도 사건으로 위장된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 불쌍한 유가족들을 구조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을 부릅뜨고 이 사건이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끝까지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유족 가운데 10분들의 이야기를 시민기록단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엮은 책인데요. 다들 읽을 수가 없는, 우리가 책을 사놓고서 읽지 못하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분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다음에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유가족분들은 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극심한 그런 아픔 속에서 현실을 되게 외면하고 싶죠. 이 아픈 이야기를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10편의 이야기를 차마 끝까지 읽지 못하지만 저희 책방에서 이 책을 많이 권합니다. 읽지 못해도 좋으니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 책의 표지를 볼 때마다 항상 정말 눈 감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모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가족들 10분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직접 그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가 직접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4월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정지아라는 친구가 평소에 글을 쓰기를 굉장히 즐겨해서 엄마와 나누었던 편지들, 평소에 써놨던 시, 소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장래 살아있었으면 좋은 작가가 되었을지 모를 그 아이의 꿈이 책으로 만들어져 나온 책입니다. 4월의 편지. 슬퍼할 권리라는 책은 세월호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전영관 시인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월호가 발생한 그 시간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본인의 이제 감정과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광장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던 그 내용들을 묶은 시인이 쓰신 글이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못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유민 아빠로 많이 알려져 있으신 김영호 씨가 이제 쓰신 못난 아빠라는 책입니다. 평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빚에 쪼들려서 삶에 쪼들려서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사람이 딸 유민이를 잃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개인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사회의 거대한 구조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빠가 슬픈 마음으로 쓴 못난 아빠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세월호 추모 시집이 있는데요. 시인들이 세월호에 관해서 쓴 시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크나큰 사고가 당했을 때 그것이 글로 엮어져서 나올 때는 내 안에서의 상당히 많은 사귀는 시간과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세월호를 겪은 다음에는 각자 그런 시간을 가질 여유와 겨를이 없었던 거죠. 미처 가슴속에서 채 삭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회의 큰 목소리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대로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작가들이 굉장히 날 것의 마음들을 많이 얹어서 책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화인, 도종환. 비올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노랑 붓꽃 꽃잎 위에 후두둑 떨어지고 검은 등 뻐꾸기는 진종일 울었다. 4월에서 5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찔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있을 아픔이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백창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책의 소중한 굉장히 아픈 얘기들도 있고 달려듣던 유가족들을 유려하는 정말 이렇게 따스한 마음이 담긴 글들도 있는데요. 짬짬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유기농 가수 우리 괴산이 자랑하는 우리 사인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노래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사인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노래 두 곡 부르고 들어가요. Burning bike, burning star, burning hand, burning conscience, burning mind. 불타는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또 농담과 귀찮은 양심 따윈 모래에 묻고 우린 앞으로 burning bike, burning star, burning head, burning conscience, burning mind. 불타는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또 농담과 귀찮은 양심 따윈 모래에 묻고 우린 앞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뭐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노래는 그 서울에 살 때 이제 친구들이랑 몰려다닐 때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 만들 때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때 노무현 정권인데 우리가 그 뒤에 여기 수진이도 있지만 그때 한창 천성산 때 천성산 때 이제 수진을 만나가지고 친해졌는데 저랑 같은 날 기동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 뒤에서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뒤에서 그때 친구들이랑 이주 노동자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는데 그때 이주 노동자들이 한 20명 가까이 죽어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많이 욕을 했는데 지금은 해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는 비교도 안 된다는 어떤 지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는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고요. 제가 지금 새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앨범에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뮤지션들 여럿이서 그 세월호에 관련돼서 음악가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 가야금 하는 정민아 씨라든가 뭐 김목인 씨, 김일두, 요조, 뭐 박혜리, 하이미스터 메모리, 한동준 씨, 윤영배 씨 아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릴레이로 세월호에 관련된 노래들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 노래가 아마 다음 주에 공개될 텐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만든 노래로 같이 불러서 지금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고 아마 메이킹 영상이랑 같이 공개가 될 겁니다. 음원이랑 다 같이 발표될 거고요. 그 노래고 원래 이게 다 같이 합창으로 부른 노래인데 제 앨범에는 저 혼자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봄이란 노래고요. 제가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느낀 어떤 다가오는 봄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다시 봄.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괴산이 뭐 많다면 많은 동네지만 이런 시골에서 또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괴산. 훌륭합니다. 다시 봄. 다시 봄이 오네 아름다운 섬 아무 말이 없이 해가 떠오르네 떠오를 것은 따로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봄이 궁금해서 꽃들이 피네 파도는 자꾸 들이치며 묻네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왜 아무것도 못했나요 오 질문하는 오 대답이 없는 봄 가을 겨울 오면 봄이 잊혀질까
변한 게 없을까 그만하면 바뀔 때도 됐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 부끄러운 봄 기억하는 봄 부러진 봄 변한 게 없는 봄 질문하는 봄 대답이 없는 봄 부끄러운 봄 기억하는 봄 감사합니다. 저기 뭐라지? 지금 프로그램이 안 되어서 저는 저기 과학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무신론자로서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권태를 모르는 내 굳은 권태 두려움을 모르고 달려가는 두려움 방석 앉는 것도 다치 발작 다시 밭길 가는 것도 다치 발작 담 넘어 당신들 무슨 생각하실까 기다리지 않아도 경춘선은 달리네 바라삼 같아 부디스 바라삼 같아 부디스 당신들 무슨 생각하실까 기다리지 않아도 경춘선은 달리네 권태를 모르는 내 굳은 권태 두려움을 모르고 달려가는 두려움
어디 있을까 같아 파라 같아 파라삼 같아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세월호 배는 침몰해서 우리 인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함께 할까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꼭 정말 진실이 밝혀져서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있는 친구들과 많은 그 아까운 목숨들이 헐헐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 괴산에서도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그 우리 세월을 겪으면서 또 우리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 첫 문을 우리 학부모 한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학부모로서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을 좀 이렇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함께 끄집어내 주실 우리 마복주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간물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을 두고 있는 마복주라고 합니다. 이 간물 지역에 살고 있고요. 오늘은 괴산 전 지역에서 모이셨을 텐데 여기도 간물권역이니까는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동네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린 마음이 생기네요. 우리 그 지금 싸이님의 공연에서 제가 감동 있게 막 듣다가 갑자기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아까 궁금한 게 우리 사인님 마지막 구절에서 막 하는데 그게 진짜 가사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그게 들으면서 잠깐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네요. 작년 이맘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그때 모두들 너무나 그 일이 있고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사회가 도대체 국가가 분노스럽고 너무 어이없고 울다 지치다. 제가 아는 다른 분들도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적이고 이 소식이 있나 저 소식이 있나 무슨 얘기가 있나 그러면서 뭐 또 부부 사이도 또 안 좋아졌다는 밤새도록 옆편네가 막 인터넷 뒤지고 있고 내 옆에는 안 온다 뭐 이래서 그런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또 가족끼리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화내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애들 앞에서 막 화내고 그럴 수도 없고 참 각자가 이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를 키면서 소식들을 보면서 각자가 따로따로 눈물 짓고 우리 가족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얘기 잘 못했고 그런 과정들이 너나 나나 다른 집안에서 많이 있었겠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이제 학부모로서 지금 내 아이들에게 그때 해줄 수 있었던 얘기는 이 거대한 국가 구조, 사회 구조의 잘못, 어른들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낱낱이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기초 질서부터 지키자. 이런 것이 버릇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비리와 사회 구조 모순에 자기도 모르게 끼어 들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또 너무나 사악해서가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에 끼어 들어가서 하수인이 돼서 이 지켜져 나가는 이런 거대한 사회 구조 이런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 말과 비슷하게 제가 또 아이한테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건 기초 질서를 잘 지켜라 뭐 그 얘기였던 것 같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좀 굉장히 무력합니다. 뭐 가방에 배지 달고 다니는 거, 그리고 후원금 잠깐 냈던 거, 책 한두 권 사봤던 것 이외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별로 없고 무력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감사하게 그냥 참여한다는 거 그 정도이고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가르쳤던 뭐 기출질서를 잘 지키자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 조그만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또한 교통질서부터 그 신호 위반 같은 거 했던 거 그런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반성했던 거 그게 조금 변했던 거 뭐 그 점 하나 변했던 것 같고요. 오늘 작은 아이와 같이 충주의 병원에 갔다 오는데 꽃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간만에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이 활짝들 다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아픔을 겪어본 부모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큰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내가 이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아픔 속에 있는데 어쩜 세상은 이렇게 하나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 꽃이 피고 이렇게 환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작년에 큰 아픔을 겪었던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 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다니느라고 고속도로가 막히고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게 아닐까 영원히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작은 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교통질서 지키는 거 아이한테 착하고 올바르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이상입니다. 네, 무력한 학부모로서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 질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 기본이 가장 해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 통하 기본이 통해야 부분인데 아까 제가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혹시 저기 유민이 아빠 그 또 목숨을 잃지 않을까 많이 우리 걱정하게 했던 아버지 그 부분에 보면 가만히 있어라 이 한마디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어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어쨌든 그 생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두 눈 뻔히 지켜보면서 근데 특히 이번에 그 안산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 그냥 2학년이 막 통째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나오셔서 그 우리 마음에 담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준상이라고 합니다. 작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언론에서는 선장과 선원들만을 비난하였습니다. 정부는 침몰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병원 일가를 수사한다고 하며 세월호 측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아무런 구조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조하려는 민간 활동도 막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물속에 잠겨 죽고 있을 때도 어린 자식의 신이라도 찾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의문을 무시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가족들의 진상 요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그저 쓰다 담은 부속품에 불과한가요?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란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이 직접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어서 해경이 잘못한 것이니 해경청을 해제하겠다 하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하자고 세월호 이야기가 지겹다고 합니다. 아직 해결된 것도 없는데 무엇이 지겹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기도 하고요. 세월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세월호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광화문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고 안산 세월호 기억저장소도 다녀왔습니다. 기억저장소에 남겨진 친구들의 기억들도 만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월호,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기억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고 교감 선생님은 당신 혼자 살아남는 거를 참아 참혹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또 목숨을 이렇게 끊기도 했고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거기 또 현장에 많은 교사들이 또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괴산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교사 한 분이 나오셔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 어떤 세월호의 아픔과 기억과 희망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 북중에 근무하는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석규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고 뭐 북콘서트라고 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까 눈 먼 자들의 국가라고 하는 그 책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뭐 책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청주에서도 학생들하고 인문학 교실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계속 거치면서 학교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청주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었고 계산 학생들도 갔었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을 진즉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농성하고 있지만 진즉 약속한 거는 이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인문학 교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잡은 게 책을 공부하기로 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이제 고전을 공부하자 했는데 홉스가 지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은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따위 국가가 진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의심을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들, 저도 괴산 증평의 시골에 사는데 할머니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하도 떠드니까 뭐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러시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에게 국가는 이제 우리가 세대마다 국가를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70, 80대의 노인분들에게 국가는 전쟁을 수행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는 하지만 말만 잘 들으면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좀 무서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복종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 전쟁 안 겪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뭐 보릿고개 막 말씀하시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전쟁을 그 위에 우리 조상들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을 쏴 죽이고 쏴 죽인 안두희를 풀어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두 다 같이 38선의 머리를 베우고 해서라도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통일을 했다면 우리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겪었던 거고 역사에서 어떤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후대에게 효과를 남깁니다. 그 선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후손에 대해서. 물론 7, 80대 분들도 전쟁 때는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전혀 교훈을 못 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월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동정심 정도
하다가 이제 무기력, 절망, 아니면 포기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상 조사를 좀 끝까지 해보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해라 뭐 그런다든지,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깝다든지.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국가가 있고, 요즘 힘을 많이 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고향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 항쟁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그 한을 풀고 그걸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 한 10여 년간 싸웠던 것 같은데, 세월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게 또다시 한 10년을 싸워야 밝혀질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겨우 진상이 뭐 그것도 다 안 밝혀졌지만 책임자도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이건 너무나 어렵겠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뭐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성도 좀 들긴 했는데요. 근데 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마구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보통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에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리 벌써 대학생들, 뭐 청년들에게서 굉장히 좀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적으로는 극히 유능하도록 요구받지만 공적인 능력은 완전히 결여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자기가 서울법대를 가면 자기가 그냥 유능해서 가는 줄 알고, 서울법대를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거기를 나오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냥 개인의 출세와 뭐 돈을 위해서 그냥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젊은 사람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동의하고, 그거를 위한 지금 무한 경쟁에, 지금도 우리 학교 학생들, 여기 못 온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 있고, 몇 시에 끝나냐 그랬더니 밤 9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 달 초에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래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강사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서로 징징거리는 소리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적인 자기 경험도 공적인 이슈로 이해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또 남들이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공간이, 그런 언론 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능력만 키우면 되는 걸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가에게 뭔가를 우리가 막 요구하는 뭐 그런 식의 거를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국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학교에 플랜카드, 세월호 일주기 추모 플랜카드를 걸으라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안전밖에 없나요? 이 사람들은 벌써 우리 생각을 안전만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학교에 살릴 안전교육해라. 안전 대피훈련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세월호에 대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안전만 생각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소리예요. 어떤 소통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 통제하는 거죠. 이게 이명박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잘못을 한 학생을 교육하는데 과정을 어떤 처벌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를 경찰관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경찰관이 들어오죠. 그리고 학교에 퇴직 경찰들이 와서 지킴이를 하도록 했어요. 학생은 그러니까 더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결국 복종하는데 익숙한 인간을 기르라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라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야 된다 뭐 그러는데 제가 뭐 국가의 시책에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되지 않았어요. 절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라는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국가예요. 자기들이 뭔가 국가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복종을 요구해요. 항상 말 안 듣면 명령 불복종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자기는 교통법규 안 지키기로 했대요. 삐뚤어질 거야. 뭐 아까 반야신경 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삐뚤어질 거야 그 말인 것 같아요. 제일 끝에 그런 좀 국가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고 다르게 만들려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냥 국가에 뭐 누구를 뽑아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는 관료체계 전체죠. 그런 국가를 뭐 누구를 하나 뽑는다 그래서 국가가 바뀌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는 우리가 시민사회를 우리가 뭐 세월호 이후에 더 이렇게 마을을 강조하고 교육도 마을이 학교다. 뭐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마을 교육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마을이 학교의 역할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뭐 학부모 지원 센터, 뭐 교육을 기부할 수 있는 교육 기부 센터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은 결국 국가는 사실 지금 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국가는 어디다 맡기느냐? 시장에 맡겨요, 기업에. 돈벌이에 맡겨요. 학생을 학원에 보내잖아요. 국가가 벌써 학원에 맡긴 거예요, 학생을.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지금 장단 맞추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국가가 할 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마을이 하겠다. 우리 시민이 하겠다. 그렇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계산의 뭐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국가가 사실은 별로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는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을 통제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다 기업에 넘겨요. 막. 연금도 지금 줄이고 의료보험도 막
민영화시키고 학교도 국제학교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유학 갈 사람들은 가서 받아라. 학비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그렇게 하고 국가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안학교 만들면 대안학교는 시설에 대해서 뭐 점검을 받아라. 기준에 미달하는 대안학교는 폐쇄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안학교에서 다 시위하고 그랬어요. 폐쇄하겠다는 거는 학생들이 오늘 학교를 못 오게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우겠다는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윗자리에 앉아 있고 국가 기구의 관료들 구성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은 하는 게 그거지 뭐. 세월호 유리창을 누가 깨려고 해도 자기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구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우리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마을과 어떤 그런 학교도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지역에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사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서 교사를 해요. 제가 뭐 학교에서 다 하겠다 절대 안 합니다. 마을과 지역과 함께 교육을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씨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속 터지는 일들이 많으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가가 딴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국민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정 원하는 나라, 그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제대로 된 우리한테 권리,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새롭게 세워놔야 되겠죠. 누가 대신 해주지 않죠.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듯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혹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마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면만이 아니라 우리 괴산군, 충청북도 어떤 살림살이 또 우리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살림을 살고 있는지 우리 세금 올곧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오늘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티나무 통신, 숲속 작은 책방, 또 솔맹이골 작은 도서관도 함께 하는데요. 솔맹이골 작은 도서관에 오신 우리 주민 한 분 좀 모시겠습니다. 좀 자발적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누군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천면 이평리에 살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마을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 두 학교에 세월호 관련한 그 플랜카드 붙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플랜카드가 붙어서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고요. 일주기를 기억하는 이 플랜카드가 이 시골에도 붙어 있는 것에 사실 저는 굉장히 안심하고 좀 되게 막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 의미랑 취지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겠지만 그나마 시골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걸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몇 살짜리 아이들? 저는 7살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사실은 솔맹이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은 송면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이 전체 9명이에요. 9명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부모들을 떨어져 있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저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밖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나들이를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도 학부모님들이랑 그 숲에 가가지고 숲 놀이터 정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들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 어른들 특히나 아주 어린 연령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보장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를 보면서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굉장히 앞이 캄캄한 이 상황을 어떤 희망과 어떤 꿈을 꾸며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드는 시기예요. 아까 그 사희 씨께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불렀을 당시에 저도 같이 길거리에서 서울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거의 매일 그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과 춤을 추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굉장히 표현이 자유로웠고 어떤 것도 내질릴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낭만적인 은유가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 노무현은 눈을 감고 길을 가리고 이런 노래를 아주 거침없이 부르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들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매일 밤 교보문고 앞에, 명동성당 앞에 무엇이 부조리하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항의하고 문제제기하고 주장했던 어떤 시기가 이렇게 다시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파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그때 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음으로 시도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그 법정 변호인단으로 계셨는데 그분께서 내 아이가 크면 얘가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러니까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꿀 수 있겠죠?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는데 그렇게 꿈꾸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내가 내 권리를 스스로 찾고 주장하기에 너무 어두운 사이로 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하고 싶은 많은 것들에 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지냈던 20대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지금의 20대들은 어떤 낭만적인 꿈을 꾸거나 낭만적인 연애를 하거나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을 꿈꾸기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에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20대의 10여 년의 순간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지? 어디에 취직해야지? 이런 것들로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한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20대 앞에서 하면 거의 이게 돌 맞아 죽는 지금의 분위기는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건 앞으로 가는 건가 거꾸로 가는 건가 땅속으로 가는 건가 허공으로 가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낭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월호 같은 이런 상황들을 잊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기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나를 살아있게 할 것인가? 권력이나 국가나 어떤 장치들이 나를 통제하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늘 잊지 않고 깨어있고 그렇게 살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20대 팔팔했던 시절에 그 자유로운 영혼의 얘기들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20대건 30대건 50대건 60대건 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끝없이 끈을 꿈꾸고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우리가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올곧게 실천하는 우리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박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 우리 어떤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이웃들 정말 생명을 소중히 하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생명을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토요일 아까 마북주님 얘기하는 정말 이렇게 4월에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피고 그 여러 가지 뭐 꽃놀이 뭐 이런 부분에 유혹을 물리치고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 오늘 뭐 농사일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이제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저기 특별히 얼마 전에 오늘 자리를 얘기했더니 경북 상주 그 계산군은 아니고 바로 그 솔미골하고 이웃하고 계신 분께서 상주에서 오늘 뭐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상주에서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김민지님 모시고 또 하나의 엄마 또 우리 국민으로서 어떤 우리 그 이사리의 어떤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 상주의 그 괴산군이 아닌 상주에서 달려오신 김민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 자리를 뜻깊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솔맹이골이랑 가까워요. 네, 그리고 김은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됐고 우리 마을이 이런 깨어있는 마을이라는 게 너무 좋고 상주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상주는 아시잖아요. 경부권이라. 네. 저도 세월호를 지켜보고 너무 이렇게 슬픈 나머지 그때 이제 조금 차량 접촉사고도 있었거든요. 제 아이가 지금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셋이 있어요. 그 한창 즐기고 청춘을 생각하고 놀아야 할 그런 나이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국가든 뭐 누구든 그들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꿈을 고스란히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게 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가면서 정말 우리를 너무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시간을 거의 뭐 몇 개월간 보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아이가 어린 분도 있고 좀 더 큰 분도 있고 다 키운 분도 계시는데 아까 여기 이제 이 학교 학생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거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아까 사회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정말 10년이든 20년이든 잊지 말고 싸워내서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못된 역사들, 왜곡된 역사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좀 아이들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아마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웃의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또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그 4.16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여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요즘 이제 많은 문화예술계 많은 작가님들, 그 음악으로 뭐 미술로 많은 당신의 어떤 여러 가지의 재능으로 함께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시행령과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걸 바꿔내려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결코 큰 무리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 우리 계산군에서 지금 뭐 정말 이렇게 오늘도 바쁘게 농사 짓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일당백이죠? 여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오늘 여기 함께하고 싶지만 뭐 이렇게 밭에서 지금 한참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심고 밭갈이하고 하시는 것 때문에 못 오신 분이 많은데요. 우리 약속을 하죠. 4.16을 잊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4인 정말 이렇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목숨들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그 참혹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깨어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켜줬죠. 그래서 저기 유민이 아버지도 자기가 전에는 그냥 일상의 삶에 너무 매몰돼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부분을 굉장히 자기가 막 뜨거운 그런 반성을 하시면서 정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도 아까 전 김석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선생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가 또 힘을 주셔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만 지고 갈 교육은 아니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 학교 재학 중인 홍석찬이라고 합니다. 4학년입니다. 4학년. 제가 준비한 게 없어서 뭔 말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게 평화롭게 잘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친구가 그 평화를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평화라는 거가 이렇게 거저오지 않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상 속에서도 평화는 끈이 우리 모두는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돼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겠죠. 우리 친구의 그 말처럼 정말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계산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지고 그 억울한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마음을 모아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몇 분의 우리 함께하는 분의 몇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그 아주 소박한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얘기들 우리 여기 이제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우리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실천하면 좋을지 예. 우리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 그 언론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그 느티나무 통신 우리 이사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사장님도 앞에 잠깐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한 그 중요한 그 밑거름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 잠깐.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 그다음 정말 이렇게 진실을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지 소중한 말씀. 베트남 통신 책임을 지고 있는 차광규라고 하는데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데 일단 뭐 오늘 이 자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1년이 좀 조금 안 됐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유가족들은 삭발을 하고 땅을 기면서 이제 세월호를 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법을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도록 만드는 시행령을 지금 폐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싸우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광화문에 올라가서 같이 힘을 보태고 싶은데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어쨌든 충실히 해야 하고 그것이 세월호의 유가족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세월호에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한마디 또 책에 쓰여있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세월호의 명확한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거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사고들은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사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사고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동원 가능한 인력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구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학부모는 학부모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누가 이런 일을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과연 이런 국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시대가 거꾸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시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사가 일어나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불평등이 더 훨씬 더 심화되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돈이 좌지우지하는 사회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이 사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뒤늦게 깨달은 거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세월호 작년에 지켜보면서 원전 핵발전소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됐어요. 세월호 사건 정도가 저 정도인데
핵발전소가 터지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핵발전소를 3대 사고를 얘기하거든요. 스리바일, 후쿠시마, 체르노빌 다 봄에 터졌어요. 2월, 3월, 4월입니다. 다. 2, 3, 4월에 그때 터진 거거든요. 고리 걱정되고 월성 걱정되고 지금도 아무 걱정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사고가 나요. 그 사고를 다 은폐합니다. 후쿠시마도 계속 은폐하고 있잖아요. 2020년 도쿄올림픽 열린다는 핑계하에 일본도 지금 공개를 안 해요. 제대로.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서 밝혀내는 그 정도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국토 2배 정도 되잖아요. 일본이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 70%가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남쪽은 뭐 그냥 다 오염되는 겁니다. 하나만 터지면. 이게 가장 걱정되고요. 이게 언제 터질까 하는 사실 걱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그걸 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훌륭하신 최원국 선생님이 회화방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담 요새 돌아다니면서 80노구를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요. 그분 강연 내용을 보니까 분노하고 저항하라고 얘기를 했고 세월호 인양 운동본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인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가 안 해주니까 작년 11월 11일 날 유가족들이 그 구조를 종료시켰잖아요. 그렇죠? 구조를 종료시키면서 곧바로 인양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가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인양 인재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국가에 기대할 것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뭐든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 다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일은 어쨌든 4월 16일, 18일 날 뭐 청주에도 있고 광화문에서도 계속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든 못 가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 차강주 이사님께서 우리 그 핵 얘기하셨는데요. 그 우리가 그 세월호 할 때 우리 그 배의 어떤 침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부패 정말 이렇게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 언제 지금 보면 그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잖아요. 핵발전소 저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은 실제로 핵 없는 사회를 위해서 실제로 대한의 에너지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노력하는 반면에 우린 점점 핵발전을 늘리고 있는 거꾸로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쨌든 그 입시 중심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정하게 자유인으로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학부모님과 우리 주민들은 진정한 행복과 정말 제대로 된 국가는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성찰하고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올곧은 부분을 세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시지 못한 분께서 또 김밥이랑 뭐 또 먹을거리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등 보지 말고 이렇게 서로 좀 마주 보면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우리가 더 그냥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